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수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서산 대산단지의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의 피해자가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산업 현장의 사고가 사업장 내부를 넘어 주변 주민에게까지 큰 피해를 줬습니다. 산업사고가 사회의 안전을 해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사고도 사고지만 대응 또한 사고 수준입니다. 업체는 유해물질의 유출 사실을 뒤늦게 알렸고 서산시와 충청남도 또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는 데는 무력했습니다. 재난 문자마저 유출 물질이 문자 발송 대상이 아니라며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대산단지의 다른 기업에서는 화재까지 발생했습니다. 석유를 다루는 대규모 단지에서 불이 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한화는 또 지난 2월과 지난해 5월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잇따라 노동자들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까지 났습니다. 화약과 석유를 다루는 회사의 안전관리에 큰 구멍이 나 있습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에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 그리고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7일 발생한 서산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 사고로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치료나 진료를 받은 환자가 1,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내일부터 유관기관 합동조사가 진행됩니다. 또 이번 사고에 늑장 신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소방관이 직접 사고 신고를 하고 정작 사측은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석유화학단지인 대산공단에서는 이번 사고 외에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화재와 질식사고는 물론 어제는 도로에서 기름 성분이 발견되면서 주민 불안이 큽니다. 서산시의회는 입주기업들은 안전사고를 막을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충남 서해안 지역 해수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대전시 서구의 생활 폐기물 수거를 대행하는 업체가 청주시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이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수거 대행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유예돼 대전 서구의 폐기물 수거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고레일이 올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실시합니다. 1230명 규모로 진행되며 사무영업과 운전, 차량, 토목 등 6개 분야에 일반 공채 1000명, 고졸 공채 230명 등이고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를 접수합니다. 대전시가 최근 각 구별로 희망통장 참가자를 접수한 결과 500명 모집에 1600명 가까이 신청해 3.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프로축구 대전 시티즌이 성적 부진을 이유로 고종수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실패 사례를 공유하고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한 실패 박람회가 대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특히 실패를 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연계를 강화해 실패와 도전을 잇는 다리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한솔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 사고, 이것과 관련해서 늑장 신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현장을 확인한 소방관이 직접 신고를 하고 정작 사측은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저희 KBS 취재 결과 드러났는데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유증기 유출 사고가 난 건 지난 17일입니다. 공장 안쪽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외부인 최초 신고가 낮 12시 22분 119 상황실로 접수됐습니다. 근데 그 시각 이미 대산공장 안에서는 과열된 탱크에 물을 뿌리고 있었는데요. 소방차가 출동해 정문 주변을 확인한 뒤 이상이 없자 한화토탈 방지센터로 전화를 걸었지만 사측은 사고 사실을 숨겼습니다. 네, 출동한 소방차까지 돌려보냈군요. 예, 한화토탈 측에서 화재 난 것도 아니고 아무 이상도 없다고 했다던데
그럼 구체적으로 신고가 접수된 건 언제죠? 네, 119 상황실에서 30여 분 후에 다시 확인 전화를 하자 한화토탈은 그제서야 탱크에 이상이 생겨 냉각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학사고 신고도 공장 내부로 진입해 CCTV를 확인한 소방관이 오후 1시 17분에 직접 했습니다. 유증기 발견 1시간 반 만의 일인데요. 충청남도는 당초 한화토탈이 처음 유증기를 발견한 뒤 40여 분이 지난 17일 낮 12시 반쯤 소방서에 신고했다고 발표했지만 취재 결과 공식적인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측의 신고 여부를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충청남도는 12시 반에 소방서에 신고했다는 얘기는 또 어디서 듣고 이렇게 또 밝혔는지 참 그것도 궁금하네요.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어느 정도죠?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치료나 진료를 받은 사람이 어제 기준으로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합동조사단은 내일부터 회사 측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 직후 즉시 신고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석유화학단지인 서산 대산공단에서 이번 유증기 유출 사고 외에도 이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어제는 또 도로에서 기름 성분이 발견됐다면서요. 네, 어제 오후 1시 50분쯤에도 서산시 대산읍의 한 사거리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기름띠가 발견되면서 서산시와 소방당국이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물질은 약 2km에 걸쳐 길게 이어졌는데요. CCTV 분석 결과 기름을 흘리고 지나간 차량은 롯데케미컬에서 고철을 싣고 나온 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네, 고철 안에 기름 성분이 도로 위에 떨어진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에탄올과 헵탄이라는 화합물로 다행히 인체에 유해한 양은 아니라는 게 환경당국의 설명입니다. 예. 이 지난달 페놀 유출 사고부터 유증기에 질식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까지 한 달 새 대산공단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 대산공단의 안전사고는 2017년 3건에 불과했는데요. 이게 지난해 10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이달 현재 벌써 8건에 달합니다. 네. 더욱이 대산공단이 가동 30년을 넘기면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가 향후 더 늘 것으로 우려돼 주민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예, 이 대산공단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군요. 다른 소식 알아볼까요? 대전 엑스포의 상징 공간인 한비탑 앞 광장이 20여 년 만에 탈바꿈을 한다고요? 이 그동안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한비탑 앞 광장은 지난 1993년 열린 대전 엑스포의 주 무대였지만 5년 전 엑스포 재창조 사업이 시작되면서 당시 건물 대부분이 철거됐고요. 현재 한비탑과 광장만 남아있는데 네. 이 개성 없던 이곳이 엑스포의 추억을 담아내면서도 자연과 과학이 공존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바뀝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13,840제곱미터의 터에 길이 310m, 폭 70m의 광장이 들어섭니다. 사이언스 트리로 평상시엔 좌우에 그늘막을 만들어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채우고 특별 행사 때는 맞춤형 공간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또 인근에 바닥 분수가 들어서고요. 조형물과 놀이시설이 어우러진 휴게체험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네, 이 공사 진행 계획은 어떻게 되죠? 이번 1단계 사업은 다음 달 착공해서 오는 11월쯤 완공되고 이후 한비탑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됩니다. 1년여 구상 끝에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된 만큼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거듭나서 대전 명소가 될지 주목됩니다. 예, 연말쯤에는 달라진 한비탑 광장을 볼 수 있겠네요.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한솔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코레일이 오늘부터 24일까지 사내 변호사 2명에 대한 공개 채용 지원서를 접수합니다. 세종시가 오늘부터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섭니다. 대상은 2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으로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을 동원해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이 행복도시권 광역 간선 급행버스 체계인 BRT 이름을 공모합니다. 공모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로 12세 이상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개인이나 단체로 2점까지 응모 가능합니다. 국회 조승래 의원과 한국고전번역원 그리고 충남대학교가 공동으로 오늘 오후 3시부터
충남대 인문대 문헌광당에서 학술문화진흥과 권역한문고전 인재 양성을 위한 고전번역교육원 대전분원 설립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권역한문고전교육 활성화를 통한 한국인문학 진흥 방안, 충청지역 한문고전 인재 양성과 권역학술문화 진흥 방안 발표가 진행됩니다. 대전 용운국제수영장이 한 달간의 노후시설 보수공사를 마치고 다음 달 1일 재개장합니다. 기존 회원은 24일까지, 신규 회원은 27일부터 등록 가능합니다. 부여구는 6월 5일 제24회 환경의 날을 맞아 제13회 환경사랑 글짓기 그리기 작품을 국내 24개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31일까지 공모합니다. 작품 제출은 개인 응모작품을 해당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군청 환경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태안 천리포 수목원은 오늘부터 26일까지 수목원 밀러가든 일원에서 생물 다양성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오카리나 7종주 루체 앙상블로 활동 중인 김미영, 최복숙, 김주영 연주자가 딱따구리 왈츠, 도요새의 여행 등 14곡을 연주하는 환경음악회와 파브르 식물 이야기를 풀어 쓴 추둘란 작가와 함께하는 북 콘서트가 각각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세종 27도, 공주 26도, 홍성 24도 등 22도에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충남 서산 대산공단의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1,200여 명의 환자가 병원을 찾으면서 유증기 유출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공장 가동 전면 중지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와 대책에 대해 서산 태안환경운동연합 권경숙 사무국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권경숙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놀라셨죠? 네, 맞습니다. 예. 지난 17일 발생한 한화토탈의 유증기 유출 사고 피해자 벌써 1,200명을 넘어섰는데요. 먼저 이 한화토탈의 유증기 유출 사고가 어떤 사고였는지 그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번 사고는 한화토탈에서 스트랩 모노머라는 물질을 합성하고 네. 이 남은 물질을 보관하던 레지드 탱크가 파열돼서 폭발한 사고입니다. 사고 발생 경위는 지난 5월 17일이죠. 오전 11시 35분경 대산 한화토탈 SM2 공장에서 가스 감지기가 동작했고요. 네. 10분 후에 냄새와 함께 사고가 난 레지드 탱크의 상부에서 효미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12시경 탱크 상부 개구부를 통해서 스트랩 모노모 90% 이상 함유된 다량의 유독성 유증기가 분출되었습니다. 예. 이번 사고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이 유출된 유증기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보통 에틸벤젠은 10도 이하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네. 비숙련자들의 착오로 60도 정도로 유지되는 레지드 탱크로 직접 보내면서 탱크 내부의 온도가 상승했고 네. 이때 온도를 낮추지 못해서 폭발을 통한 유출로 이어졌다고 보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과정에서 화학반응이 일어났고 100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하면서 비상 밸브, 수동 밸브 2개의 안전 밸브가 열리면서 외부로 누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유출된 유증기인 스틸에는 독특한 냄새가 있고 액체 형태의 제품이에요. 네. 이거로 스티로폼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데요. 네. 인체에 흡입하면 두통, 구역질, 어지러움증을 느낄 수 있고요. 피부에 접촉했을 경우에는 가렵고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고
피부로 흡수된 경우에는 중추신경 억제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네.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자료에도 보니까 발암물질이고 눈과 신경계에 심한 자극과 이상을 유발한다. 네. 또 호흡기계에 자극을 유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비숙련자가 관리를 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보시는군요. 네네, 맞습니다. 왜 비숙련자가 왜 이걸 하게 됐는지도 파악이 됐나요? 네. 지금은, 저희들은 이제 하나토탈이 노동자 파업을 무력화한다는 목적으로 불법 대체 인력을 투입했고, 예. 비숙련 노동자들이 많게는 주당 100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서 공장에서 숙식을 시키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 사고 위험이 아주 큰 요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주당 그래서 100시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보통 52시간인데 네. 지금은 이제 파업기간에 비숙련자들을 주당 100시간 일을 시키고 공장에서 숙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태가 노동의 행태가 위험을 부르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유출 사고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네. 현재 주민과 피해를 입었던 노동자들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17일 사고에는 작업 중이던 8명의 노동자가 호송됐었고요. 예. 18일 2차 사고가 있었을 때는 인근에 있는 SM 근처 공장 노동 그린케미컬 노동자들이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해서 노동조합 직권으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요. 예. 현재 그린케미컬 노동자 40명이 병원 치료를 받은 상태고요. 어제자로는 건강검진 숫자가 703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예. 오늘은 한 1000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단체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현재 서산의료원과 중앙병원 그리고 기타 대산병원 이렇게 집계가 되었는데 눈과 목이 따끔거리고 두통과 어지럼증, 메스꺼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입원한 환자거나 이런 분들은 없는데 대체적으로 아직 파악되지 않은 일반 시민들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화토탈 측이 유증기 유출 사고 신고를 늦게 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어요. 이번 사고는 화학 사고이기 때문에 이게 15분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늦게 신고를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화학사고가 아니라고 해서 저희들은 이게 화학사고 인정하라고 요구도 했고요. 예. 사고 이후에 1시가 넘어도 119 소방대가 출동하지 않자 현장 업무 복귀 중이던 본부장이 다시 119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소방서에 확인을 해보니까 소방서에서는 최초 신고 접수하고 하나토탈 회사에 확인 전화를 했더니 네. 하나에서는 탱크에서 지금 흉이 발생했고 자체 냉각 수화 작업 중이다. 그래서 119가 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19가 재신고를 받고 갔고요. 그리고 밖에서 보니 분출되고 있어서 진압을 하게 됐고 1시경에 폭발적인 유증기가 유출되었잖아요. 예. 그리고 1시 20분경에는 동영상으로 많은 시민들이 보셨을 텐데 전국에서 네. 60m까지 치솟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예. 인체에 유해한 이런 기체가 막 유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속일 게 따로 있지. 저희들 취재 결과 소방차가 정문까지 갔는데 아무 일 없다고 돌려보냈다고 그렇게 네. 처음에는 맞습니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한화토탈 측의 전면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는데 기자회견 내용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저희는 하나토탈이 노동조합 파업을 무력화한다는 목적으로 불법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네. 비숙련 노동자들을 많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당 100시간씩 일을 시키고 공장에서 숙식을 시키고 있는 상태라서 이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운영이 추가 사고의 위험을 또 높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하나토탈 공장 재가동을 전면 중단하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주민과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예.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가 주관해서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해 조사와 보상을 철저히 해라.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추가적인 피해자 파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농작물 피해나 사고 발생 직후 대피로 인한 작업 손실 등도 파악해서 예. 정확하게 보상하라라는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예. 내일부터 종합적인 조사가 실시된다는데 시민단체도 이번 조사에 같이 참여하시나요? 그거는 지금 검토 중이라고만 되어 있고요. 저희한테 아직 연락 온 바는 없습니다. 예. 이 대체 노동자들을 주 100시간가량 일을 시킨다. 이건 노동법 위반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것도 노동법 쪽으로는 확인해야 되는데요. 예. 지금 파업 기간에는 그게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20일 저녁 대산공단 현대오일뱅크 또 다른 공장인데 여기에서는 또 불이 났어요. 네. 이 지역 주민들 참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이 대산공단의 화학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응이 미흡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도 주민 전체 문자 발송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이 하나토탈과 서산시 대응도 미흡했다. 충청남도도 물론이고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미흡했다고 보고요. 네. 화학물질관리법에 보면 제43조 제2항에 화학사고 발생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회사 측은 신고는커녕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한 화학고라고 할 수 있거든요. 대산 석유화학단지 같은 경우. 네. 이런 지역은 세밀하게 대피 방법이나 또한 세부적으로 마련되어서 신속한 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 판단에 따라서 창문을 닫고 외출을 금지를 해라. 그렇죠. 아니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이동해라. 그리고 대피할 경우 대피 장소는 어디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동을 하고 이런 세밀한 디테일한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이번 사고에도 매뉴얼은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로 진행되지 못했고 그리고 실제로 민간 합동이 정확하게 이것들을 좀 서로 연락하고 이런 체계에도 되어 있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또 이거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기보다 그냥 유증기 유출이다. 그러니 굳이 이동을 하라던가 대피하라라고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들도 했고요. 저희가 시민들 제보를 받고 저희 지곡에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곡에 대피하라도 지금 문자를 내주십시오 이랬고 서산 시민들한테 또 동문동에서 전화가 오면 서산까지 퍼졌나 봐요. 서산도 좀 안내를 해주세요. 이렇게 연락을 취했지만 일부 연락을 받은 분들이 있고 전혀 시민들은 받지를 못했다고 분노하신 분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도 이게 역시 책상 위에서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제 상황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예, 대산공단의 화학사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게 필요한데 근본적인 안전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종합적이고 면밀한 공단 내 안전관리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또한 대산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입주해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나 이거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네. 그리고 30년 이상 가동하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토양이나 수질이나 해양 오염 등에 대한 포괄적인 환경영향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물론 제대로 된 종합방지 대책이 필요하겠고 또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고 이거에 대한 훈련이나 연습도 저희 시민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그 생산 설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도 30년이 됐으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현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공장 가동 전면 중단, 또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토탈 사고와 관련해서 서산태안 환경운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저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네. 향후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지금 일어난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구명이 되어야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공장 재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 진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사고조사위 구성에 있어서도 민간 3주체인 주민들하고 시민단체 그리고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것을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현재 구성된 이번 사고를 대비하고 대상공단의 화학사고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시민사회 환경협의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 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시민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향후 좀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화학사고에 대한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권경숙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와 대책에 대해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권경숙 사무국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충청투데이는 도안대로 공사 스톱, 개통 1년 연기란 타이틀로 대전 유성과 서구를 잇는 도안 신도시 대동맥인 도안대로의 개통이 당초 올 12월에서 1년 연기됐다고 전했습니다. 금강일보는 도마에 오른 한화토탈 안전불감증이란 제목으로 사고 때 신고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전일보는 원자력연 부실 안전관리 처벌 미흡이란 제목으로 지속적으로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도일보는 시민신뢰 되찾자 시티즌 극약 처방이란 기사에서 프로축구 대전 시티즌이 어제 선수 선발 조작, 성적 부진 등의 책임을 물어 고종수 감독을 전격 경질했다고 전했습니다.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한,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5월 22일 수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